오늘의 사연은 외도한 아내와 내연남을 시원하게 응징하신 한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뒷부분에 속 시원한 사이다 내용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세의 남자이고 지금은 그럭저럭 잘 돌아가는 한 기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요. 반년 전에 갈라서긴 했지만요. 저에게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하고 잘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며 저한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무슨 장난이라도 치는 줄 알고 가볍게 웃어 넘겼는데 듣다 보니 참 가관이더군요. 자기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저하고는 이제 정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은 같이 살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아내에게서 그 말을 들은 당시의 제 심정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가 그동안 저한테 불만이 많았던 것은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다짜고짜 이런 식으로 제 가슴을 후벼파면서 떠나려고 하니 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차라리 아내가 다른 변명을 했으면 저도 이해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남자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가 저와의 인연을 끝내기 위해 거짓구실을 만들어냈다고 말이죠. 그러나 아내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당시로부터 1년 전 아내가 자신의 동창들과 어울려 유원지에 갔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남자들. 그 남자들은 다들 같은 회사에 다니는 남자들이었고 외모도 매너도 좋고 해서 서로 짝 맞춰서 함께 어울렸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아내는 점점 정신을 못 차리고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고 말았답니다. 제 아내뿐만이 아니라 아내 친구 3명도 그때 만난 남자들과 깊은 사이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렇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럼에도 믿지 않는 저한테 아내는 자신이 만난다는 남자의 이름과 회사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주면서 뻔뻔스럽게도 확인해보라고 들이대더군요.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이지 생각 같아서는 성질 가는 대로 막 저질러버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저는 꾹 참고 다음날에 그 남자를 찾아가 좋은 말로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그 남자도 역시 가정이 있는 남자였고 자신의 가정을 깨는 것을 원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남자는 이미 자기는 아내와 별거 중이라면서 절대로 제 아내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며 아주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저에게 당당하게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그 남자를 박살내버리고 싶었지만 너무나도 당당하고 뻔뻔스러운 그 남자의 태도에 오히려 기가 질려버렸습니다. 전 너무도 허탈한 심정이 되어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니 방 안은 온통 어지럽혀져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저희 애만 방에 혼자 남아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애가 하는 말이 엄마가 짐을 챙겨서 집을 나갔다고 하더군요. 나한테는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그렇다고 쳐도 애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애한테까지 이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제가 그동안 이런 매정하고 악랄한 여자랑 어떻게 한 집에서 살았는지 도무지 이해도 안 가고 머릿속은 혼란스럽고 분노로 온몸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그동안 드라마나 신문에서만 봤던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한 가정 파탄이 저희 집에까지 일어나리라고는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서 정말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일단 마음을 진정시키고 우는 아이를 달래며 집안을 정리했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차분히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여러모로 생각한 끝에 아내를 확실하게 응징할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정말 생각 같아서는 그 남자나 아내나 그냥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싶기도 했지만 그렇게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보단 좀 더 잔인하고 냉혹하게 그것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아내가 만나는 친구들을 알아내 그년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남편들에게 제 아내가 남자들을 만나서 부정을 저지르고 있으며 당신들 아내도 똑같은 짓을 하고 다닌다고 똑똑히 말해 주었습니다. 어느 회사, 어느 부서에 다니는 남자들이니 직접 확인해 보시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제 말에 남편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 아내를 뺏어간 남자의 회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사장에게 당신네 회사 사원 4명이 지금 유부녀와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도대체 당신네 회사는 직원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아주 거칠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장이란 사람도 충격을 제대로 먹었더군요. 그리고 또 다음날이 되자 제 아내, 아니 그 여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저한테 대고 한다는 소리가
어쩌면 이렇게 치사하게 나올 수 있냐고 하더군요. 도대체 누가 할 소리를 하는 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선 저에게 온갖 악독한 말들을 마구 퍼부었는데 어떤 말들이었는지는 여기에 적지 않겠습니다. 너무도 더러운 표현들이 난무하는 그런 말이었으니까요. 아니, 말이라기보단 짐승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소리였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저는 그냥 퍼붓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여자는 한참을 그러더니 제 풀에 지쳐 입을 다물더군요. 전화기 너머로는 씩씩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너를 괴롭힐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할 거야. 이렇게요. 그리고는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도 저는 계속해서 회사 사장과 아내 친구들의 남편들에게 제가 추가로 알아낸 사실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결국 아내의 친구들은 죄다 남편들에게 혼쭐이 나거나 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들과 사귀던 남자들도 일이 크게 번질까봐 서둘러서 그 여자들과 정리를 하고 그중 한 남자는 아내에게 발각되어 집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녔던 회사의 사장은 사생활이 엉망인 직원들은 필요 없다며 그 남자들을 죄다 내쫓았다고 합니다. 물론 제 아내를 뺏어간 그 남자도 마찬가지로 쫓겨났고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통쾌했습니다. 저와 제 소중한 아이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것에 대한 아주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얼마 안 가 제 아내였던 그 여자는 그 남자와 헤어졌고 다시 저한테 돌아오겠다면서 울면서 전화를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여자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인 저를 배신한 것도 물론 용서가 안 되었지만 그보다 엄마란 여자가 자기 아이를 내버려두고 딴 남자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가버린 것은 정말이지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애원하는 그 여자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너 같은 여자는 가정을 가질 자격도 그리고 엄마가 될 자격도 없는 여자야. 우리 인연은 완전히 끝났고 넌 앞으로 아이도 영원히 볼 수 없다는 걸 명심해. 그렇게 매몰차게 전화를 끊었고 한 달 뒤 열린 소송에서 전 승소했습니다. 판사님은 그 여자에게 저한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양육권 역시도 제가 가지게 되었고 재산 분할에서도 저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 현재 저는 애하고 둘이서만 사는 중입니다. 최근 전 아내였던 그 여자의 소식을 어찌어찌 듣게 되었는데 그 여자의 친정 식구와 친척들에게도 그 사실들이 죄다 알려져 그 여자는 완전 인간말종 같은 취급을 받고 친정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후 지방으로 내려가서는 여간병을 전전하며 이상한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저질렀던 일이 너무 심하고 치사하다고 비난을 하신다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사실 저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배우자를 배신하고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부정을 저지르는 인간들보다 그들의 배우자와 자식들이 더 큰 고통을 받던데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잘못을 저지른 작자들이 신뢰를 배신하는 인간들이 더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꼭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간통죄가 없어져서 그런지 오히려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더 뻔뻔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불륜을 저질렀다고 말하질 않나, 불륜남이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질 않나, 참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